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습 영상 제2차 시였죠. 조선의 개항과 변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선 강화도 조약 내용 되게 중요한 조약이었죠. 1876년에 우리가 일본과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이 강화도 조약 보면은 그 배경 바로 운요 사건이었죠. 일본이 이제 운요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이제 위협 자격을 가했는데 일본이 이것을 빌미로 조약을 맺어라. 강제로 개항을 해라. 그래서 맺었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었고 그 내용으로 강화도 조약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가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사기를 쳤다.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 어떤 조약의 내용이 불편했냐면은 치해법권과 해양침략권이 일본에게 있었다. 치해법권은 우리나라 항구에 일본 사람이 들어왔는데 만약 잘못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에서 재판을 한다. 그래서 치해법권 매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약이었고 우리의 군사기밀 어떻게 보면 우리 바다에 수심을 측정하는 것을 주어서 우리의 군사기밀을 미리 알았다. 그래서 해안 침략권이 있었던 일본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점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강화조약을 맺고 나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는데 이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력이 개혁파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 했던 세력이 위자척사 운동이었죠. 자, 개혁파가 일단 집권을 하면서 당시의 고종과 명성와 민비가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때 기구가 바로 통리, 기무아문.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각종 사무를 관청하는 이 관청에서 함께 개화 정책을 논의했었고, 군대, 이제 최신식 군대였죠. 이제 최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을 만들어서 이제 개화 정책을 나왔고, 그래서 고종이 한번 일본이랑 청에 가서 공부를 해와라. 그래서 당시에 이 수신사와 연선사 같은 사신단을 파견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얼마나 개화를 배웠는지 그걸 직접 보고 공부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던 반면에 당시의 양반층에서는 위적 척사 운동이라고 해서 위, 지킨다, 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척, 배척한다,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이 위적 척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은 바로 우리의 전통과 유교 질서였고 여기서 사는 서양의 문화, 문물, 그래서 서양 것을 배척하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 했던 게 바로 위적 척사 운동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죠? 자, 이때 이전착상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약 30년 동안 10년 단위로 해서 성격이 바뀌면서 일어나는데 60년대는 아직 강화도 조약을 맺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흥선대원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항로, 기정진 같은 인물이 60년대에 이끌었고 70년대 때 이제 강화도 조약이 76년에 맺으려고 하니까 이때 최익현을 중심으로 위전착상국이 모여서 절대 강화도 조약, 즉 개항, 항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를 보면은 이미 개항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개항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때 더 이상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자. 개화를 반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었죠. 이때 김홍집이 수신사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거기서 평춘센이라는 중국 사람과 토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선이 안전하게 이 열강부터 침탈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황천이 조선은 일본 그리고 중국과 친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관계를 맺어라 하는 바람에 이 책을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김웅집이 이제 고종한테 주었는데 고종이 그걸 양반한테 보고를 했죠. 이거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전국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남 만이소 같은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지방에서 개화를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전척사 운동에는 어떻게 그 결과 의병, 그 이후에 항일 의병으로 전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인호군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인호군란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신식군이었던 별기군에 비해서 이 구식군인들은 매우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월급을 안 주는 거죠. 당시에 월급이었던 쌀을 안 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월급도 안 줄 수 있냐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밀린 세 달치의 쌀이 나왔어. 월급이 나와서 달려와서 받았더니 짠 하고 열었더니 그게 모래가 섞여 있던 쌀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들고 일어나는데 이때 지켜보면 농민들과 상인들이 같이 합세를 해요.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상인들이 위축으로 돼요. 일본 상인에게 밀려요. 우리나라 상인들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쌀을 막 사가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쌀을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때 농민들과 부식민과 상인들이 당시에 개화파에 어떻게 개화를 사상 이끌었던 민비를 죽이자 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때 민비가 동화를 가게 됐고 민비가 이를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가 이 이모곤란 진압을 하는데 도와줬죠. 그 결과 청나라가 야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에게 말 좀 더 잘 들어서 청해 간섭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청해 내정관이 심해졌고 일본인 이때 부식군인들이 자 이 별기군 묵질러놨죠. 일본이 별기군을 가르치러 온 일본이 교관을 죽이게 되고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이거 배상금 내놔라. 이제 맺는 조약이 재물포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수업 때는 조선이 어떻게 처음으로 항구를 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개화정책과 이로 개화정책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민중들이 이모군란이라는 걸 일으켰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복습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